울산대병원 직원 여러분, 퇴직자 여러분, 노동조합 분회장 김재선입니다. 통상임금 2심 판결에 따라 울산대병원은 지난 11월 13일 통상임금 소급분을 가지급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진행 경과와 자세한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전은 합의부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 야간, 연장수당, 주휴수당, 유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임금으로 울산대병원은 당시까지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조합은 2014년 1월 1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상여금, 성과금, 보정수당 등이 통상임금으로 적용받아야 한다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임금 채권을 보장받기 위해 2014년 1월 23일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 증명을 병원 측에 발송하여 2011년 11월 25일부터 발생한 미지급 임금 채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소송에 참여할 경우 소송 비용과 재판 기간이 급격히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21명의 조합원이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진행했고, 소송 결과를 당시 재직 중인 전 직원에게 동일 적용한다는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노사합의서를 지난 2014년 6월 13일 병원 측과 체결하였습니다. 노사합의서의 내용은 병원은 노동조합에서 제기하는 통상임금 소송을 전체 조합원을 위한 대표 소송으로 인정한다. 판결 결과는 판결에 따른 지급일 현재 울산대병원 직원과 2014년 1월 24일 이후 퇴직자에게 적용한다. 병원은 판결 결과에 따라 전체 조합원과 퇴직자를 포함 전체 대상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소급 지급하고 이자는 법정이자를 일괄 적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노동조합은 2014년 7월 21일 울산지방법원에 통상임금 민사소송을 접수하여 통상임금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당시 울산대병원은 매년 700%의 상여금과 150%의 성과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월차휴가 폐지에 따른 임금 보존으로 2004년 7월 1일 기준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보존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성과상여금 850%와 보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2011년 1월 25일 이후 연장, 야간, 휴일, 연차 수용에 대해 미지급한 수당을 추가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을 접수한 후 5년 만인 2019년 7월 11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판결은 노동조합 측이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 성과상여금 850%와 보존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2020년 10월 8일 부산고등법원은 2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판결에서는 850%의 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판결은 유지하되 보존수당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병원 측의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 결과를 수용하여 미지급 임금을 확정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병원 측은 또다시 2심 결과에 불복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2014년) 체결한 통상임금 노사합의서에는 소급분 이자는 법정이자를 일괄 적용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기간이 6년이면 원금의 36%, 6년 9개월이면 원금의 약 4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정이자는 일할 계산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지급일이 늦어질수록 이자는 계속 불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병원 측은
막대한 이자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불임금을 가지급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조합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미지급 금액을 확정 지급하여 통상임금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고자 병원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면 체불임금 정상 금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1심 판결과 2심 판결을 비추어 볼 때 성과상여금 850%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큰 쟁점 없이 재판부가 모두 통상임금으로 포함된다고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현재의 결과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4년) 체결된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노사 합의서에서 지급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2011년 1월 25일, 2014년 1월 24일 사이 근무했고 소급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거나 2014년 1월 24일 이후 퇴직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3년까지 근무했다 하더라도 2014년 1월 24일 이전 퇴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직의 경우도 모두 동일합니다. 통상임금 소송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 통상임금의 산정 기간은 계속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내용 증명이 발생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을 정산 기준으로 주장했고 노동조합은 2014년 인보협 합의 이전의 9월까지의 임금 채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따라서 총 3년 9개월을 산정 기간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2014년 노사 합의가 합의 전까지의 임금 채권을 포기하는 합의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심과 2심 모두 산정 기간을 2011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3년 9개월간을 산정 기준으로 인정하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 소송을 진행한 조합원의 경우 11월 13일 가지급된 소급분은 모두 2011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3년 9개월간의 총 체불임금을 정산받았습니다. 노사 합의에 따라 기존 직원들도 소송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라 총 3년 9개월을 산정 기준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11월 13일 병원은 3년간의 체불임금만 지급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법원 판결과 같이 추가로 9개월분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조합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추가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령액은 개인마다 모두 다릅니다. 병원의 회계 연도가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이기 때문에 3월부터 2월까지 1년간의 총 성과상여금 850%를 12개월로 나누고 기준 근로시간 209를 나누면 해당 연도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다만 2014년의 경우 2014년 인보협 합의로 3월부터 상여금 중 3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2014년 3월부터는 550%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당해년도 미지급 통상시급을 해당 연도 발생한 각종 수당에 적용하면 해당 연도의 미지급 금액이 산출됩니다. 적용 항목은 산정 기준 동안 지급받은 시간에 야간, 고정연장, 주휴수당, 토요근무, 유휴수당 등이 해당되며 매년 1월 정산받은 연차수당이 해당됩니다. 상여금 850%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3년간 지급받은 시간에 연차수당, 총액의 약 70%가 원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노사 합의에 따라서 연 6%의 법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2014년 1월 24일 기준으로 약 6년 9개월 연 6%의 법정이자를 적용하여 원금의 약 40%가 이자로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 미지급 금액은 부가 제척 기간이 만료되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2년분 미지급 금액은 2012년 개인별 세율, 2013년 미지급 금액은 2013년 세율에 따라 세금이 원청 징수됩니다. 그리고 원금의 약 40%에 해당되는 지연이자는 2020년 기타 소득으로 잡혀 2020년 기타 소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임금 채권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원칙적으로 임금 채권에 대한 민사소송은 채불 당사자의 직접 참여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1000명이 넘는 임금 채불 당사자들이 모두 민사소송에 참여할 경우 소송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소송 기간도 크게 늘어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대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현재 민사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도 9년 전에 임금 체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통상임금 일괄 적용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사건 이행 계획을 채택할 때 소송을 하지 않는 이임도 소송 결과에 따라 임금 등의 금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성공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법무법인과 민사소송 사건 이임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소송 결과에 따라 소급분을 지급받았다면 조합원을 비롯하여 비조합원, 퇴직자까지 소급분을 지급받은 사람이라면 모두 성공보수를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2014년 통상임금 소송에 돌입하면서 전체가 참여하는 개별 집단 소송으로 할지 대표 소송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2013년 5월 29일 임시대의원대에서 논의하였고 대의원 투표 결과 대표 소송을 진행할 것, 그리고 민사소송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노동조합 적립금에서 사용할 것, 그리고 수령액의 5%를 분담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심 판결 이후 노동조합은 대의원대에서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소급분을 지급받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5%의 성공보수 납부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5%의 성공보수 중 3.3%는 민사소송 사건 이임에 따른 법무법인 성공보수이며 1.7%는 소송에 소요된 노동조합 법률 비용을 다시 충당하는 비용입니다. 이번 지급된 소급분은 노동조합의 대표 소송을 통해 지급되기 때문에 성공보수 5%는 법무법인과 체결한 사건 이행 계약서와 노동조합 결의에 따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뀐다면 추가로 지급되거나 일부 금액이 반환된다면 성공보수 또한 당연히 그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반환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사소송 진행 시 법무법인과 체결한 사건 이행 계약서에 의해 성공보수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이 조합비에서 성공보수를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조합원이라도 성공보수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 조합비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조합비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보수 5%는 지연이자가 원금의 약 40%임을 감안한다면 납부 금액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공보수는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3일 통상임금 소급분이 가지급됨에 따라 현장은 많이 술렁거렸습니다. 그 중에서 소급분을 지급하지 못하는 2014년 이후에 입사한 조합원들께서는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받은 통상임금 소급분은 2014년 9월 이전에 발생했던 체불임금으로 2014년 이후에는 인보협을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통상시급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 이후에는 인상된 통상시급으로 연장
야간 연차 수당 등을 정산받고 있습니다. 울산대병원의 통상임금 소송은 전국 병원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노동조합의 요구안이 거의 모두 수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들이 못 받은 임금은 반드시 받아내야겠다는 노동조합의 끈질긴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정당한 임금을 보장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상임금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에서 미지급한 9개월분의 소급분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집 통상임금 문제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상임금 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